여러분 코스톨라니를 아시나요? 주식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요. 약세장 투자자로서 많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어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원리를 이 사물과 비교를 하면서 해학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은 그런 책인데요. 이때까지 자신이 투자를 했던 모든 그 기록적인 부분을 총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죠. 마지막 그의 생전 마지막 책으로서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다룰 수 있는 깜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 주식적인 뿐만이 아니에요. 이 투자는 왜 심리인지에 대해서, 왜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투자 방향과 흐름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뭐 부동산 할 거 없습니다. 같은 투자라면 주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코스탈라니는 언급을 했지만 이를 적용을 해서 부동산에 그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전 최소 이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번 가까이는 읽은 책인데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어록들이 많은데, 그, 전회차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산책하는 개를 통해서 주가와 경제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산책가는 주인과 개, 산책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출발점과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걸어갑니다.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데 개는 어떤가요? 이 목줄을 맨 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뭐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를 주가와 경제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경제고요.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높았다가 너를 때려졌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그 측면 부분을 이 강아지로 개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텔란이 달걀 모형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의 변화에 따른 투자의 타이밍과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 부분을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는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경제 현상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적인 부분을 자신만의 그 투자 경험과 자신만의 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근데 이를 총정리한 책이에요. 왜 제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번 책을 다시 이번 시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다시 한번 읽어봤었는데 와, 이 책에 정말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적인 부분들을 제가 적용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번을 통해서 좀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투자적인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같아요. 이 외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다양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막 하긴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갔었고 그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 롤모델로 저는 세우고 있는 내적인 롤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그는 돈을 수단으로 여겼어요. 근데 최초부터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적으로 여겼다가 수단으로 옮겨가죠. 맨 처음에는 돈 외에는 관심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돈을 굉장히 집중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수단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어요. 전쟁 당시, 세계 1차, 2차 대전 당시에도 이제 돈을 통해서 나치에 대한 유대인 그 학살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돈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병들었을 때 최첨단 의료 장비, 의료 그 전문의들의 그 기술들을 빌릴 수가 있었던 것도 그 돈을 이용한
것이었죠.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수단으로 옮겨간 케이스인데 이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얘기를 하죠. 투자는 심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요. 역발상 투자에 대한 그런 시각인데요. 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 심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게 되면 어떤가요? 어떤 매매 가격에서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마찬가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부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에 의해서 팔죠. 근데 그 파는 그런 시점들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최저점이 형성이 된다.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에 역발상 투자를 하는 소심파 투자라고 하던데요. 소심파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물건을 사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내려가는 그 약세장에 투자를 했던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동요를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내려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샀기 때문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하내동 이제는 그 급락가에 있어서 심리적인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그 세력들이 파는 그런 부분들을 부하내동파의 그 물건들을 소심파가 하나둘씩 얻고요. 이 소심파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갈 거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가격으로 팔지 않는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적인 분위기가 뭐 어둡다거나 전망이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하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 장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심리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우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부하 내동파들이 대부분의 부하 내동파들은 하나둘씩 급매가로 내리게 되고 다시 이렇게 하락 곡선을 만드는 그 현상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는 심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외적인 것들도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해서 투자는 심리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근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까지 자기 수십 년 동안 그 투자를 바탕으로 그 하나하나의 예시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로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와닿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지식을 내 인생 마지막 때쯤 알았으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리고 그러면서 역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지식들을 내가 얻어서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가 이제 평생 동안 그 쌓아왔던 지식들 총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그가 평생 살았던 그 투자 노하우들이 다 녹아있다라고 보여지는 책이었죠.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또 읽어만 돼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읽고 그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눈앞에 지나가도 내가 못 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또 특이하게 재밌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케이크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케이크 드셔보셨지 않겠습니까? 자, 자본주의는요, 큰 케이크에서 불균등하게 배분이 된 거. 보여?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작은 케이크에서 균등하게 배분된 거라고 합니다. 자, 작은 케이크에서 균등했던 그 부분이 균등했던 그 한 조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각은 자본주의에서 불균등하게 배분됐던 그 케이크들 중에 가장 작은 부분보다 더 작다고 하네요. 정말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그 시각을 정말 받아들이기 쉽게끔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해오고 있었어요. 설명은 고수일수록 쉽게 설명을 합니다. 복잡하거나 막 어렵게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고수들, 공부 잘하는 이런 모범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그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톨라니도 굉장한 고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흐름, 이런 금리 변화에 따른 투자의 흐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산책 가는 개와 주인과도 비교를 하고 케이크와도 비교를 하고 또 한 번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엉덩이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 투자로서 자기가 80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단기 투자로 성공을 장기적으로 해봤던 적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장기 투자 많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이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당시 출판을 이 돈 출판을 했었을 때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수가 500개였다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도 팔지를 않고 추가적으로 더 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 가져간다라는 거죠. 평생 가져가는 주식 투자자, 또 유명한 투자자 있지 않겠습니까? 오렌 버핏,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평생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투자를 하셨을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라는 것이죠. 단기로 아무리 사고 팔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평생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로도 이런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팔지 않으면 돼요.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오랫동안 평생 동안 가져간다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아파트를 분석을 하고 그 물건을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들어가셔라는 것이죠. 샀다 팔았다는 정말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샀다 팔았다의 그 경우의 수가 잘못된 투자의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는 괜찮지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그 포트폴리오 짠다라는 그 측면은 수익보다 수익이 더 크다라는 그 장기적 투자 수익이 더 크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의사와 부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나 이런 뭐 기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 근데 부자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서 교육을 주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던 적이 있으시던가요? 절대 없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이 가정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제, 가정에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뒤늦게 자신이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이 생겼을 때쯤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가정생활 속에서 경제 교육을 받아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절 전부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그 시점, 그 시각,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과 다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돈을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때부터 투자 경험을 쌓아갈 수가 있는 그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다른 부분으로 승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는 절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 사실. 코스톨라니 또 마찬가지로 그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오늘 빠르게 이렇게 읽어봤고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용들을 봤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었거든요. 요즘에 그 방송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못 읽는 편인데 읽으면서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지. 투자적인 부분에서 심리를 대입을 하고 이런 우리가 알기 모호한 사실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그런 형상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형상을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와닿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경험적인 쌓여 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또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지식들이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읽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중기에도 읽어보고 한번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한 번 읽어보고 읽었을 때마다 와닿는 부분이 정말 다를 거다. 사실 주식이라는 책이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주식 보수였고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든가 이제는 역발상 투자, 약세장 투자자로서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에만 통용되는 그 지식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 그건 아니고 정말 투자자의 모든 그런 심리들에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 코어적인 투자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룬다는 측면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하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뭐 회사도 발전시키고 뭐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 자, 이것으로 7분 책 읽기 코스톨라니 예책이었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